비 오는 날 그 며느리가 내 김치통을 들고 나가던 뒷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어머니가 주시는 김치요? 굳이 제가 배울 필요 있을까요? 그 말이 귓가를 때리던 바로 그날. 정성을 담아 담근 김치를 남들에게는 친정엄마가 준 거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심지어 자기가 담갔다며 사진까지 올린 그 장면을 보고 난 뒤 내 마음속 무언가가 딱 끊어졌다. 그날의 침묵은 분명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내 나름의 결심이었다. 우리 며느리 서연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례한 아이는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알고 있던 서연이는 그랬다. 결혼 초에는 자주 전화를 해서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김치 너무 맛있어요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나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고 대접하고 싶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 입에 맞추려고 담가왔던 김치였고 누가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건 큰 보람이었다. 그래서 김치통을 챙겨주면서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혹시 이번엔 좀 넉넉하게 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 맛있다고 해서요. 그래, 그래, 그럼 더 담가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 속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건 그럴 수 있다. 누군가 맛있다며 칭찬해 준다면 나도 뿌듯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서연이가 자기 동료들 앞에서 이 김치를 친정엄마가 담궜다고 말한다는 얘기를 우연히 준호에게서 들었을 때였다. 아, 어머니. 서연이가 김치 가져갔는데 회사 사람들이 다들 맛있다고 했대요. 그래, 그럼 됐지 뭐. 근데 서연이가 그걸 친정엄마가 해준 거라고 했더라고요. 그냥 그쪽 식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다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쓱 식는 느낌이 들었다. 일부러 감춘 건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애써 넘어가려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체면과 이미지에 예민하다고도 하고, 뭐, 그냥 깊은 뜻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부터 서연이의 말투에는 자잘한 뾰족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이번엔 좀 매콤하게 해주세요. 제 입맛엔 지난번 게 조금 심심했어요. 아, 그러니? 그럼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볼까?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동료들은 지난번이 맛있다고 했는데 저는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자기가 뭐라도 된 듯한 말투였다. 그래도 참고 넘어갔다. 남의 집에 시집 온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말했다. 서연아, 김치 좋아하는 것 같으니 다음엔 같이 담가볼까? 너도 배워두면 좋잖아. 그 말에 서연이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히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주시는데 제가 굳이 배울 필요 있어요? 그 말투는 마치 내가 괜한 오지랖을 부린 사람처럼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 그 자리에서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조용히 금이 갔다.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손이 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솜씨가 들어가야 하는 거다. 그걸 굳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는 내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우연히 SNS를 보다 며느리 계정에서 낯익은 김치 사진을 발견했다. 그릇도 배추 단면도 내가 담근 김치와 똑같았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내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반응 좋으면 주문도 받아볼까 해요. 히읗이읒. 순간 손끝이 저릿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잠깐 흐릿해졌다.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자기가 만든 것처럼 포장하고 친정엄마가 담갔다고 둘러대다가 이제는 아예 판매까지 생각한다고? 그 순간 알았다. 아, 이제는 참아줄 필요가 없겠구나. 이 아이에게 김치가 어떤 건지, 음식의 무게가 어떤 건지, 정성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알려줄 시간이 왔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말없이 김장 준비를 시작했다. 평소보다 배추를 더 많이 사다 놓고 고춧가루도 듬뿍 준비했다. 싱크대 한쪽에는 소금 자루를 내려놓고 마늘과 생강을 넉넉히 주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이번 김장은 내가 같이 해야겠다. 너도 배운다 했으니까. 그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숨만 길게 들이켰다. 아, 네, 어머니. 그 대답 속에는 하기 싫다는 기색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마음을 굳혔으니까. 나는 꼭 며느리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 누군가의 정성을 자기 치장에 이용하고 결국에는 그걸 돈벌이로까지 삼으려 한 그 태도. 그래서 난 결심했다. 이번 김장만큼은 이 아이가 도망칠 수 없게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깨닫게 만들겠다고.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김치 한 포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길과 시간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번쯤은 무게를 알려줘야 한다는 걸. 그렇게 서연이의 첫 번째 김장, 그리고 첫 번째 참교육의 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 나는 김장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평소보다 더 많은 배추를 주문해 두었던 건 단순히 집에 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이번 김장은 그 아이에게 꼭 보여줘야 할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추가 마당에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한 순간은 곧 오겠지 싶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손끝으로 닿는 배추 겉잎은 서늘했고 껍질을 벗겨낼 때마다 나는 오래전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지금의 서연이처럼 이걸 왜 해야 해? 같은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배추에 얹어 놓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김장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 정성과 마음이 쌓여야 비로소 한 포기가 완성된다는 걸. 그래서 이번에도 말 대신 보여주기로 했다. 그날 점심 무렵 서연이가 도착했다. 얼굴엔 약간의 긴장과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나도 그걸 모르는 척했다. 왔니? 옷 갈아입고 나와라. 오늘 할 일 많다. 말투는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다. 감정이 섞이면 그 아이는 오히려 반발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헐렁한 티셔츠와 편한 바지로 갈아입고 다시 나왔다. 그런데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 다 해야 하나요? 응. 오늘은 시작일 뿐이다. 김장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에 서연이의 어깨가 살짝 처지는 게 보였다. 그래도 나는 흐트러짐 없이 배추 다듬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 이 겉잎은 너무 늙었으니까 떼어내고, 이건 속잎이라서 남겨야지. 배추는 그냥 아무렇게나 다듬는 게 아니야. 서연이는 첫 포기는 조심스럽게 하더니 두 번째부터는 금방 지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요. 그래. 근데 이건 시작도 아니야. 배추 절일 물 준비하고 마늘 까고
생강 빻고 고춧가루 불리고 할 거 많아. 내가 나열하는 작업 하나하나가 서연이 표정에 그대로 박히는 게 보였다. 그걸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 내 말처럼 쉽게 굳이요? 라고 할 수 있는지 알겠지. 배추 절임을 준비하면서 굵은 소금을 한 줌씩 쥐어 배추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건 힘보다 인내심이 더 필요한 과정이었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배추가 축축한 느낌이 들었고, 다음에는 너무 적게 넣어 내내 손질을 다시 해야 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어렵죠? 그냥 소금 뿌리는 거잖아요. 그냥이라고 했지? 이게 잘못되면 배추가 짜거나 싱거워져서 김치가 망해. 작은 차이가 맛을 결정하는 거야. 나는 일부러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부드럽게 말하면 이 아이는 금방 대충 하려 들 것이다. 그러자 서연이는 말없이 다시 집중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손목을 만지며 찡그렸다. 아, 손목 아파요. 나는 조용히 웃음이 나왔다. 한 번만 아프니 다행이지. 난 이걸 20년 넘게 했단다. 그 말에 서연이가 살짝 나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 눈빛에 미안함 같은 흔들림이 스쳤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알아챘다. 그래, 이제 조금씩 느껴야 한다. 배추 절임이 끝나고 마늘을 까는 작업에 들어갔다. 서연이는 마늘이 작은데도 손가락이 계속 미끄러지는 데다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 속도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쓰는 마늘만 이만큼이다. 김장하려면 기본이 이거지. 장갑 낄래? 장갑이요? 까다 보면 손끝이 아려. 근데 장갑 끼면 또 안 까져. 그러니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 말 이후 서연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요한 마당에 마늘 까는 소리만 또각또각 들려왔다. 마늘 냄새가 진하게 퍼지며 공기 속에 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정말 오랜 시간 이 냄새와 함께 살아왔고 이 냄새 속에 우리 가족의 밥상이 있었다. 오후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을 때 서연이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 음식은 말이지 만드는 게 쉬우면 맛도 쉬워. 정성 없이 만든 건 오래 못 간다. 그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 완전한 이해는 아직 없었다. 그건 한번 마늘 까고 배추 절였다고 깨달을 일이 아니니까. 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마음의 준비를 이미 끝낸 상태였다. 고춧가루를 불리고 찹쌀풀을 쓰고 젓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 때쯤 서연이는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다. 팔을 주무르며 턱을 괴고 앉아 있었고 양념의 냄새가 너무 강하다며 코를 찡그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서연이를 단호하게 불러세웠다. 이리 와. 양념 비비는 건 내가 해봐라. 제가요? 그래. 너도 내 김치를 판다고 했던 아이잖아. 그 말이 박히는 순간 서연이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 부끄러움, 죄책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스친 표정이었다. 그 모습은 분명 서연이 스스로도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듯했다. 서연이는 양념을 비비기 시작했지만 처음이라 골고루 섞이지 않았고 손에 묽은 양념이 다 묻어 끈적거렸다. 아, 어머니, 이거 너무 매워요. 그래. 그 매운 걸 내가 몇십 년 동안 비벼왔다. 손끝이 얼얼하고 밤에 화끈거려도 해왔어. 그게 김장이야. 그 말에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지금까지 내가 건넨 김치통 하나하나에 숨어있던 정성을 조금씩 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양념 비비기가 끝날 무렵 서연이는 손을 씻으면서도
계속 떨리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진짜 힘드네요. 저는 그냥 받아서 먹기만 했는데. 먹는 사람은 몰라. 만드는 사람만 알아. 그래서 만드는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거야.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김장 준비를 계속했다. 마당에는 절인 물과 찹쌀풀, 고춧가루 향이 섞여 겨울 김장의 풍경이 완성되어 갔다. 서연이는 중간중간 눈을 찡그리며 아파도 참고 일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풀리는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가 아직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처음 그 무례한 말투로 굳이요? 라고 했던 그날과는 달라졌다. 손끝이 아려도 다시 마늘을 잡고 팔이 아파도 양념을 젓던 그 모습은 진심으로 배워보려는 태도였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가장 무거운 깨달음은 김장을 완성하는 바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온다는 걸. 그리고 그날 서연이는 평생 잊지 못할 김치의 무게를 진짜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전날 늦게까지 김장 준비를 하느라 손가락 끝이 얼얼했지만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마당으로 나왔다. 절여둔 배추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했고 무엇보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서연이가 얼마나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 아이가 진짜로 김치의 무게를 마주하는 날이었다. 배추를 한 포기 들어 올렸을 때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속까지 잘 절여졌는지 눌러보니 적당히 부드러웠다. 손끝으로 눌러본 그 느낌은 오랜 경험에서 오는 직감 같은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추를 하나씩 꺼내 물기를 빼기 시작했다. 찬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어 시렸다. 그래도 이 과정이 있어야 맛있는 김치가 완성된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몽롱한 얼굴로 나왔다. 눈꺼풀은 무거워 보였고 팔 움직임 하나에도 전날의 피로가 그대로 느껴졌다. 어머니, 벌써 시작하셨어요? 그래. 김장은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거든. 서연이가 나를 바라보며 작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도 많이 하나요? 오늘이 본격적인 날이야. 어제와 달리 서연이가 더 이상 대놓고 불평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띄었다. 어제 하루 만에 그 아이의 태도 중 일부가 부드러워진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겪어야 했고 그 안에서 서연이가 보고 듣고 느껴야 할 게 있었다. 나는 양념장 그릇을 가져오며 말했다. 이제 진짜 김치 맛이 결정되는 부분이야. 배추를 살짝 짜서 물기 빼고 양념이 잘 스며들게 골고루 발라줘야 해. 서연이는 배추를 집어들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다시 주워들었다. 어휴, 이거 무겁네요. 그래. 김치는 한 포기 한 포기 다 품이 들어. 내가 어제 비빈 양념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내 말에 서연이가 순간 그릇을 바라봤다. 어제 온종일 비비던 양념, 손끝이 얼얼해지던 순간들, 냄새에 울렁거리던 기억이 그녀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조금씩 무게를 알겠지. 우리는 둘이 마주 앉아 배추를 하나씩 양념에 묻히기 시작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손끝으로 양념을 조심스럽게 집어 배추 속에 넣고 꾹꾹 눌렀다. 서연이는 처음엔 서툴러 양념이 튀거나 한쪽에 치우쳤고 금세 손에 양념이 잔뜩 묻어 미간을 찡그렸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진하네요. 손이 화끈거려요. 그래. 만만해 보였지? 내가 꺼내서 사진 찍고 자랑만 했던 그 김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내 말에 서연이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나는 다시 작업을 이어가라고 재촉했다. 멈추지 마라. 안 그러면 배추가 숨 죽어버린다. 서연이는 다시 양념을 집어 배추에 넣었다. 하지만 손끝에 힘이 부족해 속이 잘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돼. 이건 내 밥상에 올라가고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다. 정성을 담아야지. 그 말에 서연이는 손을 조금 더 세게 눌러 양념을 넣었다. 그제야 양념이 배추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고 서연이도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자 표정에 약간의 감탄이 묻어났다.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구나. 그래. 이게 음식 만드는 과정이야. 내가 어제처럼 사진 한 장 찍고 내가 만들었다고 올릴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말은 조금 날카로웠다. 하지만 오늘은 부드러운 말이 필요한 날이 아니었다. 그 아이가 제대로 깨달아야 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서연이의 자세는 눈에 띄게 흐트러져 있었다. 어깨가 처지고 손목은 붓기 시작했고 눈가는 피곤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쉬자고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 아이 입에서 먼저 이제야 알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결국 배추 절반쯤 남았을 때 서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김치를 그냥 받으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겠지. 근데 이거 진짜 힘들어요. 어머니는 이걸 혼자서 다 해오셨던 거죠? 그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서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죄책감이 스며든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깨달음이라는 건 단지 힘으로만 오는 게 아니었다. 감정의 깊이를 스스로 마주해야만 완성되는 것이다. 배추를 모두 버무리고 마지막 김치통에 담는 작업이 시작됐을 때 나는 일부러 가장 큰 통을 서연 쪽으로 밀어두었다. 이건 내가 해라. 제가요? 이거 너무 큰데. 그래서 해야 한다. 너도 내 손으로 직접 완성해 봐야지. 서연이는 양념 묻은 손을 다시 닦지도 못한 채 큰 배추를 들어 김치통에 넣기 시작했다. 배추는 미끄러지고 양념은 흘러내리고 통은 너무 깊어 손이 닿지 않았다. 결국 서연이는 배추를 깊숙이 넣으려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혀 통에 거의 몸을 넣을 뻔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조금만 더 버텨라. 이 순간이 지나야 진짜 깨닫는다. 드디어 마지막 포기를 통에 넣었을 때 서연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은 떨리고 얼굴은 벌겋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붙어 엉망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서연이 표정에서 처음 보는 감정을 발견했다. 비로소 깊게 죄송하다는 감정이 차오를 때의 그 표정. 말은 안 했지만 눈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 나는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내 어머니, 김치는 그냥 사진 찍고 자랑하려고 만드는 음식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몸을 쓰고 마음을 쏟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다. 서연이의 입술이 작게 떨렸다. 제가 너무 가벼웠어요. 제가 얼마나 쉬운 줄 알고. 지금이라도 알면 됐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굳이 말을 더 이어가지 않았다. 오늘은 말보다 행동과 과정이 더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진짜 참교육은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난 것뿐이라는 걸. 이제 남은 건 그 아이가 스스로 저지른 또 다른 행동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다. 해가 질 즈음 김장 마무리가 끝나고 집안에는 따끈한 보일러 냄새와 배추,
마늘, 고춧가루 향이 뒤섞여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한 탓인지 서연이는 소파에 기대 앉은 채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다. 손끝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등은 양념이 스며들어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얼른 씻고 쉬자라며 투덜거릴 아이가 오늘은 한참을 말없이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찬물로 손을 씻으며 서연이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지. 그걸 알아야 한다. 김치가 내 SNS 배경화면용 소품이 아니라는 걸. 물을 닫고 주방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자 서연이는 조용히 받아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진짜 많이 배우고 느꼈어요. 그래, 무엇을? 그냥 저 혼자서는 절대 못하겠다는 걸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도.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명 진심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 한편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눈앞의 반성이 진짜라 하더라도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그 큰 잘못은 건드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서연아, 내 어머니, 너 요즘 사람들한테 김치 자랑 많이 하더라.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아, 그건 나는 부드럽게도 단호하게도 하는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친정엄마가 담가준 김치라고 했다면서.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작게 떨린 입술만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깊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만든 것처럼 사진 올린 것도 봤다. 순간 서연이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마치 들킨 아이처럼 손이 허벅지 위에서 움찔 떨렸다. 보셨어요? 봤지. 침묵은 무겁게 깔렸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올렸니? 서연이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꼭 깨물고 있던 그 아이의 눈가에 조금씩 눈물이 고여갔다. 내가 다그치지도 화내지도 않았지만 서연이는 오히려 그런 조심스러운 물음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듯했다. 어머니 말해봐라. 괜찮으니까. 서연이는 결국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말문을 열었다.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좋았어요. 칭찬이? 네,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만든 것처럼 말해도 아무도 모르고 그게 그냥. 서연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건데 제가 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 점점 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사람들답게 SNS의 칭찬에 취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말에 흔들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칭찬이 타인의 정성을 훔친 대가라면 그건 더 이상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김치 주문 받겠다고 올린 것도? 서연이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건 왜? 어머니 김치가 그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계속 팔라 그러고 저도 욕심이 생기고 그냥 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난이나 질책보다 훨씬 깊은 오래된 슬픔 같은 한숨이었다. 서연아, 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지? 손 아프고 허리 아프고 냄새도 심하고 힘들었지? 네. 그게 김치다. 서연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칭찬 듣자고 이렇게 고된 일을
내가 쉽게 가져다 쓰면 그 정성은 누구 거가 되겠니? 서연이는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기대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김치를 대충 버무리고 무게를 모르는 눈빛은 이제 없었다. 대신 진짜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보이는 그 눈빛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서연이 옆에 앉았다. 그 아이의 어깨가 작은 새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다시 안 하면 된다. 그게 사람이야. 서연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이제 절대 그런 식으로 사진 올리지 않을게요. 주문받는 것도 다 지울게요. 그래.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나는 그 아이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쥐었다. 붉어지고 부른 손. 오늘 하루 통째로 배우고 느낀 모든 흔적이 그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뭐죠?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하는 거. 서연이는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설마. 그렇다. 이제 해야 할 마지막 참교육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제 올린 그 SNS 속 세상에게 진짜 진실을 직접 밝히는 일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조용했다. 김장 준비와 진실을 마주한 긴 대화가 끝난 뒤 서연이는 잠시 방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리고 숨소리는 억눌린 울음처럼 가늘게 끊어졌다.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손을 말리며 그 아이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 아이가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부끄러움? 두려움? 후회?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막힌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내가 부드럽게 불렀다. 서연이는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내 어머니. 진실을 밝히는 건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일이다. 하지만 회복하려면 그걸 내 손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무섭지만 해야겠죠. 그래. 내가 잘못한 곳에 직접 가서 내 말로 이야기해야 한다.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떨리는 어깨, 흔들리는 눈동자. 그 아이가 지금까지 해온 가벼운 행동과는 너무도 다른 무거운 결심이 비로소 서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함께 서연이의 직장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 아이가 김치를 나눠주고 칭찬받던 바로 그 장소. 그동안 제가 만든 김치예요라고 으쓱거리던 그 자리였다. 카페 문을 열자 동료 3명이 이미 앉아 있었다. 서연이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지만 서연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서연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서연이는 잠시 말문을 잃고 동료들만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가서 앉아라. 내 입으로 말해야지. 서연이는 마치 발걸음 하나가 몇 킬로미터처럼 무거운 듯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자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올린 김치 사진. 서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순간 테이블 위에 동료들의 시선이 서연이에게 집중됐다. 놀람, 당혹, 약간의 실망. 그 모든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거 내 친정엄마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연이는 떨리는 입술을 꾹 눌러 참으며 말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시댁에서 어머니가 만드셨던 거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숨조차 크게 쉬지 않는 묵직한 침묵이었다.
그럼 주문받겠다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제야 동료 한 명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아, 왜 그런 것까지 숨기고 싶었어?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었다. 걱정과 이해가 섞인 목소리였다. 서연이는 눈가가 금세 붉어지며 고개를 떨구었다. 칭찬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해주니까 그게 자꾸 욕심이 돼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이는 서툴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쁘게 담긴 김치만 보고 쉽게 생각했어요. 어제 어머니랑 김장을 직접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정성인지 알게 됐어요. 동료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쉽지 않지. 말하기 잘했다. 그래, 우리가 알면 이제 더 도와줄 수도 있어. 그 말에 서연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누구보다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나는 그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자리에 다가가 말했다. 이 아이가 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장이 어떤 건지도 이제야 제대로 알았고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그동안 몰랐네요. 이렇게 고생하신 줄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맛있게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연이는 울먹인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다. 앞으로는 진짜로 배워서 제가 만든 김치로 대접할게요.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정성 들여서요. 그 말에 동료들은 따뜻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책망이 아니라 용서를 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서연이는 말없이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운전대 너머로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가 오늘 한 행동 그게 참교육의 마지막 단계였다.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잘했나요?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잘했다. 서연이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이번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아닌 진짜 성장한 사람만이 짓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었다. 아직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사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이의 친정엄마. 그리고 그 만남은 또 다른 의미의 정면 돌파가 될 것이다. 직장에서의 고백 이후 서연이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다. 그건 나도 알고 서연이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매듭을 풀 마지막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서연이 친정엄마였다. 김장 이틀째 아침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혹시 시간 되세요? 왜?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이번에 있었던 일들이요. 서연이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우리는 서연이 친정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평소처럼 단정하게 정리된 마당, 그리고 현관 앞 화분들. 문이 열리자 서연이 친정엄마가 반갑게 나왔다. 왔니? 어머님도 같이 오셨네요. 네.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서연이는 처음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다. 긴장, 죄책감, 두려움을 한 번에 들어찬 얼굴. 친정엄마는 그런 딸의 표정을 보며 금세 눈치를 챘다.
왜 그래? 요즘 피곤해 보인다 했더니 서연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잘못한 게 있어. 순간 친정 엄마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리고 내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딸에게 시선을 돌렸다. 말해봐. 그 한마디는 단단했지만 딸을 향한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치 마음속 문을 열 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 나 김치 있잖아. 김치? 그동안 어머니가 해준 김치를 회사에 내가 만든 것처럼 말했었어. 친정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서연이는 눈을 감고 계속 말했다. 친정엄마가 해준 거라고도 했고, 가끔은 아예 내가 만들었다고도 했고, 주문받을까 고민도 했어. 그랬구나.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묵직한 실망이 스며 있었다. 왜 그랬어? 그 질문은 날카롭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지만 도망칠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물음이었다. 서연이는 손등을 비비며 말했다. 칭찬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너 진짜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면 쉬우니까. 그럼 정성을 들여서 만든 사람은 누구니? 어머니요. 그걸 내가 가져간 거네. 짧은 문장들이 하나하나 서연이의 가슴에 박히는 듯 했다. 서연이의 눈물은 이미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시댁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서연이는 울음을 참으며 말끝을 삼켰다. 굳이요? 라고 했어. 엄마, 난 너무 몰랐어. 친정 엄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곧 차분하게 되돌아왔다. 그리고 나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 애가 너무 버릇없이 굴었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에 서연이 친정엄마는 내 쪽으로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래도 깨닫게 해주신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 말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이 아이가 멈춰야 할 순간을 넘어서기 전에 잡아주는 건 가족의 일이죠. 친정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네. 자랑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자랑해. 네. 남의 정성을 내 장식품으로 만들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엄마 알겠어. 친정엄마는 한참 딸의 손을 감싸고 앉아 있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단호함이 담긴 온기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서연이의 가장 깊은 매듭이 풀리는 걸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차창 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응, 저 이제 진짜로 배우고 싶어요. 김치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하자. 연습할 시간 잡아줄게.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제가 제대로 배워서요. 나중엔 정말 제 김치로 누군가한테 맛있다는 말 듣고 싶어요. 그때는 부끄럽지 않게요.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내가 바라던 변화의 완성, 그 아이가 스스로 짓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장을 끝낸 뒤에도 예상 밖의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SNS에 올라온 그 글들을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정집에서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텃밭 쪽을 둘러보고 있었다. 김장 때문에 뒤로 미뤄둔 일들을 정리하려고 장갑을 끼던 순간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번호를 보니 낯선 번호였다. 누구지? 전화를 받자마자 반대편에서 익숙한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서연 씨 회사에 같이 있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서연이가 직장에서 가장 가깝게 지낸다는 그 동료. SNS에 올라온 김치 사진을 보고 가장 먼저 주문하고 싶다고 연락했던 바로 그 사람. 갑작스러운 전화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 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톤으로 말했다. 서연 씨가 어제 이야기해줬어요. 다요. 순간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듯 했다. 다라니. 서연이가 직장 동료들에게 말한 건 알지만 그들 중 하나가 직접 나에게 연락해 올 줄은 몰랐다. 유진은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그 김치 좀 직접 가지고 싶어서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걸 왜? 유진의 대답은 단단했다. 서연 씨가 정말 많이 반성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김치를 먹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동안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고 칭찬만 했던 게 미안해서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또 한편으로는 경계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통화 내용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가볍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시간 맞춰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나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일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는구나. 오후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유진이라는 젊은 여성,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품이 넉넉한 코트와 검정 가방, 약간 긴장한 표정. 안녕하세요, 어머니.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들어와요. 서연은 이미 집에 와 있었고 거실에서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유진이 들어오자 얼굴이 금세 빨개졌다. 서연 씨, 유진아. 둘 사이의 공기는 묘할 정도로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솔직함 이후의 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미리 만들어둔 김치통 하나를 꺼냈다. 아직 숙성 전이라 맛은 조금 덜하지만 정성만큼은 이유 없이 줄어들진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건네자 유진은 두 손으로 받으며 깊게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순간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나 진짜 미안했어. 유진은 잠시 서연이를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어제 얘기할 때 나 진짜 놀랐어. 그런 용기 내기 쉽지 않잖아. 서연이는 눈가가 금세 촉촉해졌다. 무서웠어. 근데 말하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 그치? 응. 나는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참교육이란 게 결국 사람을 부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하지. 유진은 김치통을 들고 자리에 일어나면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 김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게요. 그리고 서연 씨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이가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유진을 꼭 안았다. 고마워. 우리 앞으로는 정직하게만 살자. 응, 응. 유진이 돌아간 뒤 집안은 고요해졌다. 서연이가 주방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저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요. 어떤데? 이렇게 죄송한데도 뭔가 마음은 가벼워졌다고 해야 하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 마음은 말이지 감추는 게 많아질수록 무거워지고 꺼내놓을수록 가벼워지는 법이야. 서연이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저 진짜 잘할게요. 알아. 그 말에는 더 이상 허영도, 체면도,
가식도 없었다. 온전히 한 사람으로서의 다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그 마지막은 서연이가 스스로 완성해야 하는 자기만의 김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까지의 참교육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유진이 돌아간 뒤 며칠 동안 서연이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SNS에도 새 글을 올리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과하게 꾸미거나 치장하는 말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그 아이 눈빛이 달라졌다. 이전엔 누군가가 해놓은 결과를 가볍게 가져다 쓰던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어느 날 아침 내게 이런 말로 이어졌다. 어머니, 저 김치 다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번엔 제 손으로요. 나는 그 말에 잠시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표정으로만 대답을 요구하며 그러자 서연이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끄럽지 않게요. 제 김치로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울림이었다. 우리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앞치마와 장갑, 배추 몇 포기, 간단한 양념 재료들. 이번엔 김장처럼 큰 작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첫 김치를 위한 준비였다. 나는 일부러 모든 걸 간소화했다. 배추 3포기뿐. 양념은 내가 비비지 않고 재료만 준비해 두었다. 자,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어제와 그제의 내 표정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서연이는 작게 웃었지만 손끝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여주었다. 이제부터는 내 손의 힘, 내 마음이 중요하다. 맛은 재료가 만드는 게 아니라 손이 만든다. 그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임부터 시작했다. 서연이는 전날 내가 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소금을 정성스럽게 배추 잎 사이사이에 넣었다. 손길이 조심스럽고 힘이 들어가고 숨소리엔 집중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 아주 잘하고 있다. 그 칭찬에 서연이의 눈이 순간 환해졌다. 이전에 칭찬 중독이었던 그 모습과는 달리 이번 눈빛에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진심이 있었다. 절여진 배추를 씻고 물기를 빼는 동안 나는 양념 재료를 가볍게 설명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각각의 향이 살아있어야 한다. 네. 이번엔 제가 직접 비벼볼게요. 서연이는 양념을 비비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에 묻는 양념 때문에 난감해하더니 점점 손목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섞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맞다. 처음 치곤 아주 훌륭해. 내가 칭찬하자 서연이는 입술을 앙다물며 더 깊게 양념을 비볐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내가 처음 김장을 배울 때와 비슷했다. 드디어 배추 속을 넣는 시간. 서연이는 양념을 손에 가득 묻히고 배추 속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양념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 손끝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표정. 한 장 한 장 잎을 들쳐 넣는 손길. 양념이 흘러내릴까 조심하는 움직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야. 누군가는 실수하고 다시 배워서 성장하는 거고. 양념을 모두 넣고 배추를 가지런히 접으며 서연이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드디어 했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아이가 만든 첫 배추를 살펴보았다. 잎 사이에 양념이 고르게 퍼져 있고 힘을 줘 눌러 만든 흔적이 선명했다. 맛을 보기 전이지만
정성은 합격이다. 서연이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눈이 약간 붉어졌다. 어머니, 저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제가 진짜 뭐를 해낸 느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김치는 남의 칭찬을 빌려오던 내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만든 거다. 우리는 작은 김치통에 서연이의 첫 김치를 담았다. 뚜껑을 닫는 순간 서연이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만든 첫 김치예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 이제 너도 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된 거다. 집에 들어와 작은 식탁에 그 김치를 올려두었을 때 서연이는 마치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조용히 김치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응,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그리고 김치는 앞으로 제 손으로 만들게요. 제 식구들 먹일 김치는 제가 책임지고요. 그 말은 긴 시간 동안 쌓인 허영과 가벼움, 거짓을 내려놓는 선언이자 한 사람으로서 진짜 성장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다. 서연아, 네. 오늘 너 참 잘했다. 그 한마디는 길고 깊은 참교육의 마지막 인장이었다. 며칠 후 서연이는 회사 점심시간에 자신이 만든 작은 김치 한 통을 동료들에게 나눠줬다.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요. 그 말에 동료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김치를 맛보았다. 그리고, 맛있다. 진짜 너가 만들었다고? 와, 대단하다. 맛도 좋다. 서연이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번엔 숨기지도 빌리지도 않은 찬사였다. 스스로의 노력에서 나온 진짜 칭찬. 그날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받은 칭찬은 거짓말 아니고 제 힘으로 받은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진짜 맛이다, 서연아. 그리고 그렇게 참교육은 끝나고 성장은 시작되었다.